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랠리, 트럼프가 숨긴 함정입니다. 미국 증시 상승 중인데 이 상황에 트럼프가 몰래 뒤에 숨겨놓은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말대로라면은 정말 이 혁명적이고 정말 역사적인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뒤에 숨긴 함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댓글로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얘기를 너무 달아줘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요. 댓글 앞으로도 좋은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 상관없습니다.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그래서 좀 미국 증시에 대한 뉴스가 실시간으로 조금 봐야 됩니다. 이거 볼 데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거 또는 보는 정보들을 무료로 같이 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 텔레그램에서 저희가 같이 제가 보는 거를 공유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원문들부터 뭐 정보, 뉴스 다 같이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니까 이 텔레그램 모두 꼭 참여하셔서 우리 미국 시장 최대한 빠르게 같이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00명 정도 들어왔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다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계속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진핑이랑 통화할 수도 있고 중국이랑 뭐 잘 해결될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0일에서 11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중국과의 첫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의를 거론하면서 중국은 합의하기를 정말로 원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웃긴 게 중국이 다 원해요도 아니고 트럼프가 야, 쟤네 원한대 라고 대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나는 이 중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 알다시피 나는 원래 시진핑 국가주석과 늘 매우 잘 지내왔다라고 하는 거죠. 뭐 실제 시진핑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 입으로 항상 잘 지내왔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전화도 할 수 있고 나는 원래 좀 친하게 지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우리랑 또 협상하길 원해 라고 누가 중국이 아니라 트럼프가 직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무역 협상하는 걸 보면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 무역 협상이 거의 만능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협상이 되면은 정말 경제라든가 모든 환경이 뭐 마법처럼 개선될 것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좀 하나하나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경고가 나왔습니다. 무슨 경고가 나왔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에 따르면 미국이 무역 협상을 향해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뭐 영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도 무역 협상을 진행을 하더라도 미국 주식 반등은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면서 더 크게 올라갈 게 아니라 협상을 하더라도 여기서 더 상승세가 안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논리는 꽤나 간단했어요. 투자자들이 기대에는 매수를 하고 현실에는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어렵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9일 일부 세금 감면을 발표한 이후, 정확히 말하면 이 세금에 대해서 유예를 시켜줬죠. 그 이후에 S&P 500이 하루 만에 14%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아, 무역 협상이 되겠구나, 협의가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된 상태고, 협상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정말 다이나믹하고 마법처럼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 협상이 되더라도 증시가 더 상승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이거를 또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어떤 얘기 나오냐,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라서 급락했다는데 그럼 2분기도 마이너스인가요? 아닌데요.
보니까 1분기 마이너스였던 GDP 성장률이 2분기에는 성장이더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이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 모델이 2분기 성장률을 2.2%로 예측했습니다. 이거 뭐 신뢰도가 있냐라고 하는데 GDP 나우가 꽤나 잘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성장률이 거의 뭐 맞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큰 차이가 안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분기는 진짜 성장률이 2.2% 정도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1분기에 사실 경제 성장률이 얼마였죠? 마이너스 0.3%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역성장이 나왔습니다. 언제 1분기에. 근데 2분기는 또 바로 플러스로 올라오는데 뭐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1분기가 왜 마이너스가 나왔냐면 사재기 수입으로, 그러니까 원래 사는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이 산 거예요. 관세 때문에.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끌어내렸습니다. 왜? 원래 사는 것보다 더 많이 사서 이 무역 적자가 늘어났죠. 왜냐면은 원래 수출하는 수준이 있고 원래 수입하는 수준이 있는데 이 수출은 그대로인데 수입을 이만큼 해다 버리니까 무역 적자가 이만큼 난 것처럼 1분기에 과대 계상이 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성장률을 끌어내린 거고요. 관세 부과가 시작된 2분기는 비교적 적은 수입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1분기에 사재기로 수입을 많이 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에 관세 부과될 것까지 이미 해놨기 때문에 2분기는 수입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은 무역 적자가 당연히 1분기보다 훨씬 줄겠죠. 그러면은 적자난 이유가 수입 때문이었는데 2분기는 수입이 줄어든다. 평균보다도 더 안 들어오겠죠. 이때 다 때렸으니까. 그럼 당연히 플러스로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 비슷하다고 한다면 2분기에 수입이 크게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과대 계상되겠죠 또. 그럼 당연히 2.2% 플러스로 급격하게 올라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2분기에 수입이 적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중국에서 오는 물동량은 절반으로 줄었고 전 세계적으로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져 수입 물량이 줄은 거를 우리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오는 것 또한 당연히 관세가 들어갔으니까 물동량이 절반까지는 아니어도 한 3분의 1 정도는 줄었다는 거죠. 3분의 2만 넘어오고 있더라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는 성장해서 GDP 성장률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2분기가 좋아져서 1분기가 나빴는데 2분기는 회복이 된대 해서 GDP 성장률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영향력이 컸던 수입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서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수입을 다 때려놔서 2분기에 수입이 그냥 적은 겁니다. 그래서 1분기가 마이너스고 2분기는 플러스로 돈 거예요. 그럼 이거를 성장으로 볼 게 아니라 그냥 사재기로 인한 어떻게 보면은 함정이다. 이 성장처럼 보이는 함정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2분기 GDP 성장률에 숨겨진 함정입니다. S&P 500 기업 중 현재 72%가 이 1분기 실적을 보고했는데 이 중 76%는 월가의 예상보다 높은 EPS, 주당 순이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온 거죠. 근데 아셔야 될 거는 1분기에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올 만한 기업이 별로 없었어요, 원래. 근데 생각보다 좋게 나온 기업이 많았습니다. 5년 평균인 77%보다는 1% 낮지만 10년 평균인 75%보다는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나쁘지도 엄청 좋지도 않은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예상보다 한 8.6% 정도 높은 순이익을 공개를 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에 꽤나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한다면 우리가 TSMC, 삼성전자 이 기업들을 다 열어보니까 1분기 이 관세로 인해서, 그러니까 2분기에 들어갈 관세로 인해서 1분기에 사재기 영향으로 대부분 예상보다 높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미리미리 사두다 보니까 매출액도 미리 예상보다 높게 나온 거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때 사놓은 걸로 인해서 좀 원재료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 관세 안 받을 때 사놨기 때문에 1분기에서 2분기는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사재기를 미리 해놨으니까. 그래서 원가가 오르거나 뭐 단가가 오르거나
뭐 실적에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2분기까지는 안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3분기가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왜? 사재기를 때려서 2분기까지 괜찮았는데 지금 2분기 물동량 떨어졌죠. 2분기엔 관세 부과되면서 단가도 비싸게 올라갔죠. 그걸로 3분기 거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3분기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정말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긍정적이에요라고 어느 누가 확답하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제일 중요한 거는 협의를 한다고 해서 관세가 0%가 된다? 그러면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무역 흑자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한테는 영국은 오히려 미국한테 돈을 벌어주는 나라입니다. 이 관세를 제외하더라도 이전에 애초부터. 그러면은 영국은 사실 미국한테 우호적인 국가거든요. 그냥 이 심리적으로나 서로 동맹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돈만 봤을 때. 근데 관세 협상에서 최저 10%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편 관세 10%는 유지를 하죠. 그러니까 거의 영국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최저예요. 이 관세 보편 관세 10% 이하로는 못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10%는 맞는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3분기 실적 가이던스는 그러니까 예상치입니다.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3분기 전망을 얘기할 때 그게 7월이거든요. 분명히 7월에 발표 날 텐데 부정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실적이 조금 3분기 잘 모르겠는데요. 3분기 좀 애매하겠는데요. 라고 할 만한 기업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그리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야 할 수 있는 거죠. 왜? 관세를 내리더라도 적당한 수준이고 사재기한 물량 3분기에 끝날 거고, 그럼 3분기는 비싸게 산 원료로 만들어야 될 거고, 수요도 이미 1분기에 다 때려놨고 1, 2분기에 때려놨고, 그렇단다면 3분기는 조금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럼 7월, 항상 얘기했던 7월이 증시에 이 눌림목이 시작되는 구간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GDP 성장률이 2분기에 오른다고 우리가 환호할 게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유동성 체크하겠습니다. 5월 7일 TJ 잔고고요. 지금 보시면 5,950억 달러입니다. 지금 5,930억, 700억, 5,700억, 5,900억, 5,800억, 5,900억 어떻게든 간에 아득바득 TJ 잔고를 버티는 걸 보일 수 있죠. 우리가 아득바득 버티고 있습니다. 긴급 자금 땡겨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돈 덜 쓰고 해가지고 잔고를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나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최대한 부채 한도 인상 협상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좀 장기적으로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은 돈을 최대한 아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잔고가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고 있는 거는 재무부가 보기엔 부채 한도 인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잔고 체크는 계속 진행하겠고요. 지금은 유지 중이다, 아득바득 버티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래포입니다. 여전히 바닥이고요. 여전히 발바닥입니다. 이 수준이 감이 안 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얘기하죠. 이거는 지금 거의 발각질 수준이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여전히 없습니다. 큰 변화가 없고요. 영래포에서 빠져나갈 돈 다 빠져나갔고 시장에 나갈 돈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영래포에서 긴급하게 불이 나면은 우리가 흔히 뭐 소방호스라고 할까요? 소방호스가 다 말라버렸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큰 변동이나 변화는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조건입니다. 아시겠지만 일본 국채가 최근에 외국인들이 일본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채권 좀 팔아야지 하면서 오히려 채권에 대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일본의 채권의 유동성이 좀 많다 보니까, 물량이 많다 보니까 또 그 부분에서도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금리는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야 금리 인하 안 하겠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 없겠는데? 라는 분위기에 국채 금리가 또 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금리 관리가, 국채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달러는 약한 상황입니다. 절대 강하지 않고요. 약한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이 지금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미국으로 다시 매수세를 넣거나 그러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총 결론입니다. 총 결론은
TJ 잔고는 5천억 달러 진입 이후 최대한 아끼면서 잔고를 줄여나가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5천억 달러부터 최대한 아끼고 있어요. 그래서 부채 한도 인상이 좀 길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증시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망이 있는데 저는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까 제가 2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함정이 있다고 얘기했죠. 2분기 GDP 성장률의 성장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라 플러스는 2.2% 상승은 좋은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3분기 가이던스를 낮추는 증거로 활용되는 겁니다. 왜? 수입이 그만큼 덜 들어왔다는 거고 수입이 그만큼 덜 들어왔다는 거는 1분기에 사직이 들어갔다는 거고 1분기에 사지가 들어갔다는 거는 1분기에 실적이 과대 계상됐다는 걸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거고 그럼 3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관세가 부과된 상태의 원료가 3분기에 들어가서 제품 만들던가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언제다? 이걸 발표한 시기가 7월이다. 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부채 한도 협상의 불확실성, 채권 금리 하락이 상당히 중요한데 못 내려오고 있죠. 관세 협의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영국 무역 합의했는데 그래도 10% 관세는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얘기했죠. 관망이다.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은 분할 매도를 생각하면서 홀딩하셔라 얘기를 했고요. 신규로나 들어갈래 라고 하신 분들은 들어오지 마셔라. 지금은 지켜볼 때입니다. 내가 하루 이틀 빨리 산다고 해서 수익이 하루 이틀 더 크게 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봐야 몇 프로예요. 지금은 저는 대기하는 게 맞다 봐요. 적어도 대기하시고요. 제가 좀 괜찮거나 좀 안정화가 된 상황이 오면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 고점 가능성 여전히 65%까지 열어놓고 가는 걸로 하고요. 잠시 관망 구간입니다. 들고 있는 사람은 분할 매도 홀딩, 신규 진입은 대기. 들어오지 마셔라. 지금은 살 때 아닙니다. 아직. 그래서 미국 증시 고점 부근은 7월로 전망하면서 계속 가도록 하겠고요. 변하는 거 있으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저희 영상은 아시겠지만 수요일, 금요일 저녁 10시에 마켓 타이밍 분석을 해드립니다. 지금 살 때냐 안 살 때냐 언제가 눌림목이 나올 때냐 이거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10시마다 제가 영상 올려드려요. 여러분들의 댓글의 힘으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같이 이 미국 증시에서 최적의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수금일 저녁 10시 꼭 봐주시고요. 그럼 댓글 하나하나 달리는 것마다 제가 힘을 정말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많이 주시면은 제가 그 힘으로 이 유튜브 채널 운영해 가고 있으니까 꼭 좋은 댓글, 나쁜 댓글 상관없습니다.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성투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